어제 유엔 총회에 여러 나라의 정상뿐만 아니라 외교장관도 다 오니까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한국의 외교부 장관 택이죠. 이 사람하고 강경화 장관 둘이가 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 회담에서 한국의 강경화 장관이 과거에 G20 때 중국 만나서 사드 보복 철회도 제대로 이야기 못했다고 욕을 좀 먹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둘이 이제 회담을 했는데 사드 보복으로 롯데를 포함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고 한국민의 감정도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드 보복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도 중국 진출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중국 정부가 노력해달라 이러니까 왕이는 한국과의 교류 협력에 중국인들이 소극적이다라면서 중국 분위기를 전하면서 사실상 사드 보복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는데요. 이거는 뭐 그럴 거라고 봅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강경화가 왕이 앞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고, 이것은 중국 외교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린 회담 자료를 통해 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전술핵을 다시는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라 강경화 장관이 저는 빨리 귀국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금요일입니까? 문 대통령이 CNN에 전술핵 재배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좋습니다. 한국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중국을 만나서는 중국 앞에 한반도 비핵화는 개뿔, 지금 북한이 핵을 완성해 있는데 우리만 핵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도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한반도 비핵화는 확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은 거기에 덧붙여서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중국 앞에 밝혔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강경화가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 하면요. 저는 강경화는 옷을 벗겨야 된다고 보고요. 저부터 이 여자 옷을 벗기도록 앞장을 서겠습니다. 자, 강 장관은 한국이 계속해서 모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딱 문재인 대통령 하던 말 그대로 지금 앵무새처럼 해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면 중국 외교부는 강 장관이 한국은 한반도의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줄곧 힘써왔고 절대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며 한반도에 다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공약을 지킨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전술 핵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안보 카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중국 외교장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요. 이거는 북한에다 대고 우리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일입니다. 강 장관은 스스로 며칠 전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만일 정부 차원에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다양한 요소가 검토돼야 된다고 전술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발표대로라면 미래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만저도 포기하겠다고 중국 앞에서 약속을 했다. 이건 중국 앞잡이지요. 그리고 북한의 앞잡이지요. 우리의 무장 해제를 적국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적국이지 우방입니까? 지금 북핵 미사일 국면에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는 북한이 그렇게 ICBM을 핵을 개발 완성하라고 시간을 벌어주고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중단하면서 쌍중단이니 쌍괴니 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말며 평화협정을 하라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유도 끊지 않고요. 밀무역 허용하고 있고. 지금 북한의 스폰서가 중국이고 이 두 놈은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전술핵 재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될 일이고 이 정권은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퇴진해야 된다고 봐요. 자, 외교부는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밝혔다 했는데 회담 사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들은 강 장관이 왕 부장 앞에서 전술핵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상대국의 발표문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 외교 관료 때문에 중국 측 발표문을 전면 부인 못할 뿐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라고 자빠졌습니까?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면 이쯤 되면 이거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당장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는 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말을 왜곡해서 발표했느냐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자기 뜻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는데 그걸 갖다가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하면 그리고 그것을 약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중국이 거짓말을 하는지 한국의 외교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회담에서 이 외에 왕이가 북중 밀무역을 단속하겠다든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라든지 형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 무슨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거, 이런 거는 왕이 말은 그대로 다 우리 쪽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중국의 한 말에 대해서 중국이 발표한 부분만 이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은 저는 강경화 장관이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말한 바 없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자기 입으로 밝히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정권이 물러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나라 꼬라지 이 모양인데요. 트럼프가 유엔의 오찬장에서 아베하고 나란히 앉아서 북한 봉쇄에는 힘이 필요하다. 신조, 아베 이름이 신조 아닙니까? 신조는 힘이 있다면서 일본의 군사 지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국의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힘이 없다고 했다. 즉,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유화적이라는 점을 트럼프가 우려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미군이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일본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 거고 한국의 문 대통령한테는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겁니다.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도 이 트럼프가 아베를 신조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나 둘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눈 부분까지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한 언론이 유튜버 당시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눈 영상을 찍었는데 이 대화 내용은 카메라하고 이 현장이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아베는 신조는 힘이 있고 문 대통령은 힘이 없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부터 한국의 온 언론, 여론 지도층까지 나서서 트럼프 유엔 연설에 대해서 폄하를 하니 트럼프 또한 한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믿을 수 없고 힘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 한들 그게 뭔 이상한 일입니까? 자, 트럼프가 북한을 철저히 완전히 파격하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트럼프의 지지층과 맹방들은 통쾌함을 느끼고 있고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이나 이 트럼프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나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이 발언에는 외교 안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핵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말도 못한다면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보수층이나 자기에게 표를 찍은 층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93년에 빌 클린턴이 한국의 DMZ에 와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의 발언의 목적은 결국은 미국이 북한에 이런 어떤 협박과 핵 ICBM 개발에도 굴복하지 않고 너네들이 힘으로 놓으면 우리는 더 큰 힘으로 세계 최강의 힘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미국의 입장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마치 이 조롱거리로 이렇게 삼으면서 지금도 무슨 종편이나 언론에서 씹어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 방송에 나가서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 닉슨과 키신저가 월남전 때 월남을 하고 휴전하고 빨리 발을 빼야 되겠는데 월맹이 휴전에 응하지 않으니까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월맹 쪽으로 보내서 협박을 하고 닉슨하고 키신저가 거의 또라이 미친놈처럼 일부러 행동을 해서 그래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 외교적인 전략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고 일종의 게임 이론을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치킨 게임 형태로 이렇게 미국을 절벼랑 끝 협상식으로 몰고 가는데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해서 그래 미친놈한테는 미친놈이 약이다라고 같이 미친 척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비판하고 욕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